네, 8월달 오늘 끝났네요. 매일 이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사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제나 뭐 그제나 뭐 일주일 전이나 매일 일상 루틴이 똑같으니까 그 며칠 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 뭐 했는지, 뭐 어떤 종목이 갔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 요번 달 3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초반에 조금 수익이 정말 중요한 게 계속 그 한 이틀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니까 크게 뭐 부담도 없었고, 뭐 무리하지 않고 좀 꾸준히 잘 누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 달 보면 사실상 손실 본 날이 뭐 요런 거 거의 본전 수준이니까 하나, 둘, 셋. 한 4일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날도 아쉬웠던 게 사실, 수익이 나다가 거의 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보통 보면은 손실 난 날 확실히 매매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좀 제어를 못 하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왜냐면 손실 본 날이 확실히 그 매매 금액이 훨씬 큽니다. 막 6억씩 매매하잖아요. 보면은 수익 난 날은 오히려 매매 금액이 적고 뭐 요 날은 매매 금액이 많긴 한데 그만큼 수익도 많이 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매매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번 달 3천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저번 달 뭐 손실 본 거 치고도 그래 좀 만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한 게 이제 1월 달부터니까 이제 거의 8개월 차잖아요. 8개월 차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 방법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다 알 겁니다. 사실 그 주식 지금 뭐 전업을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분들이니까 사실 전업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요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거니까 보통 그러고 아니면 뭐 지금 직장 다니면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유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요번 달 제가 마감한 게 키움 요거 보시면 마이 랭킹 다 나오잖아요. 키움 영웅전 그 월별 대회 나오는 게 저 같은 경우 요번 달은 30위 했습니다. 3000 리그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그 3천 이게 그 저번 달에 그 손실 봐서 한 4천 시드가 아마 4천 얼마인가 그랬을 거예요. 4천 얼마였으니까 이게 3천 리그로 이게 배정이 됐던 거고 12,000명 중 30명이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이게 몇 프로죠 이게? 한 100명에 30이 30%니까 좀 0.3% 정도인가요? 아무튼 뭐 상위권 유지한 것 같습니다. 뭐 요번 달 나름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고 제가 그 4월 달에는 제가 그때 탑 9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이게 제가 이 조스 아빠라는 게 이 조스 뜻이 제 아들 별명입니다. 그래서 뭐 별뜻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4월 달 이게 제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4월 달 그 영웅전 9위까지 갔고 이제 꾸준히 5천 리그, 1억 리그에서도 좀 뭐 1위까지는 너무 욕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근데 이때는 은근히 1위분이 수익률이 이렇게 안 높았네요. 생각보다. 네. 요번에는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테마원은 이거 진짜 괴물 같은 수익률이잖아요. 사실 보시면은 막 280%씩 나니까 3천만 원으로 하신 분이 거진 뭐 한 1억 정도 수익을 보셨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그래서 참 세상에 고수는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 올해부터 한 걸 토대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요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는 보장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이 안 나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도 없겠죠,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 요게 어쨌든 세금도 한 1억 정도 낸 거잖아요? 내고도 현재 한 8개월 동안 1억 2천이면, 세후로 1억 2천이니까 이게 결코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떤 분이 억대 연봉 부럽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안 부럽죠.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 연봉을 동일한 수준을 받으려면은 거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될 텐데, 그만큼 받는다면 제가 또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공짜로 요 정도 돈을 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운 건 없고, 또 이 전업투자자 장점이, 그니까 보통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조금 되게 좀 히키코모리가 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좀 활발한 성격인 줄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나이 먹고 애도 키우면서 또 이 직업을 해보니까, 아, 나 되게 내성적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격이 잘 맞습니다, 사실. 그냥 9시부터 거진 6시까지 계속 뉴스 보고, 주식 보고, 그렇게 하고, 집 가서는 그냥 애 보고, 그리고 한 11시, 12시 되면 자고, 그냥 이게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장점이 일단 출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 아침에 눈 뜨기가 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업 투자자는 그런 건 없다. 빨리 일어나서, 오늘도 잘 벌어보자. 좀 요런 마인드라서 막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요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원래 아침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때 기상을, 기억도 안 나는데 6시쯤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련히 한 6시, 7시쯤에 알람 듣기 전에 알아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깨서 아침에 쉐이크 같은 거 먹고, 전 전업이긴 하지만 집에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집 가까운데 사무실이 있고, 한 걸어서 5분 거리?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직장인분들이 사실 서울 쪽이나 요런데 출퇴근 스트레스 굉장히 받으시잖아요. 왜냐면 교통편도 많이 막히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도 막 미어 터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출근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밥 먹으면 집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집에 애도 있는데, 전자담배 계속 뻐끔뻐끔 펴가면서 집에서 할 수는 없고,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사무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여기 월세가 엄청 비쌉니다. 한 100만원 돈 받더라고요. 이게 엄청 작습니다, 사실. 우리 집 화장실보다 약간 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작은데, 그래도 거기 구내식당도 있고 집도 가깝고 해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고 있고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딴 데를 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업무 스트레스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스트레스. 왜냐면은 내가 자영업 식당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해도 당연히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 많은데 사실 내가 고깃집으로 순수익 3천만 원이 냈다 하면 어쨌든 매출은 최소한 1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1억의 매출을 만들 동안 고기도 썰어야 되고 양념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아침에 문도 열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참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남 탓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냥 좀 사람 자체가 좀 유연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최근에, 진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아마 주식 전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집니다, 진짜. 눈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눈이 너무 아프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좀 이거 근데 뭐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직들은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건강 쪽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운동도 병행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아무튼, 근데 이걸 참 누구한테 권하기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식 전업 투자라는 게. 왜냐면은 참, 다른 공부나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시간적 낭비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주식은 어쨌든 계속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금전적인 그런 리스크를 계속 져야 되겠죠. 그런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권하기가 되게 참 무조건 이거 좋으니까 해라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것 같고 또 왜냐면 또 이게 또 안 좋은 게 주식 계속 하다가 막 벌다 잃다 벌다 잃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일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왜냐면 막 하루에 막 뭐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저도 막 이렇게 막 몇백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일반적인 일로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게 성이 차겠습니까 사실. 계속 이거 아른아른 거리고 그래서 못 놓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잘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게 상한가 갖고 전 요한 10%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아마 고수분들은 진짜 이거 맘먹으면 10억도 담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한 2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뭐 그걸로 한 수익 냈죠. 한 1800 들어갔네요. 1800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하니까 한 9.4% 정도 수익 났는데 뭐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었었고 요번 달은 정말 테마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맥심 테마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가니까 뭐 이걸 막 100%씩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이거랑 초전도체는 오늘 뉴스가 뭐 아니다라는 뭐 뉴스가 떠서 당분간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호재가 나와야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면서 이 소금 관련주나 뭐 수산물 관련주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요 모나미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때 그 일본에서 막 우리 그 수송가 뭐시인가 그 반도체 뭐 그 화학물 뭐 그 수출 금지한다는 거 뜨면서 막 그때 노제팬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때 뭐 국산을 이용하자 하면서 뭐 모나미 볼펜이 막 이렇게 막 갔거든요. 이렇게 갔고 그러면서 요것도 뭐 사실 요번 우리 이 오염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뭐 노제팬 운동이 뭐 다시 일어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막 진짜 뭐 일본 불매 운동이 있어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뭐 중국에서 불매 운동 한다고 왜 모나미가 왜 오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꼭 요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화장품들도 많이 갔었죠 요번 달. 코리아나 이것도 그때 그 중국에서 이제 뭐 단체 관광 허용 뉴스가 나와서 갔었고 화장품 잘 갔었죠. 이것도 저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것도 거의 초반에 거의 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서 정말 싸게 잘 잡았잖아요. 이게 매수가 대비로 하면 진짜 막 한 50%씩 나오고 이러는데
정말 끝까지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고, 다음 달에도 뭐 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수익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뭐, 누구한텐 적은 수익이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전업투자자 장점이, 왜냐면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 운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막, 예를 들어 뭐, 운으로 뭐, 넣어놓은 종목이 뭐, 1년 뒤에 뭐, 열어봤더니 막, 3배, 4배, 5배 오른 종목, 그런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언제든지 뱉을 수가 있는데, 보통 주식 고수분들 보시면 어느 특이점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수익이 꾸준히 나는 그 순간을 넘어서면 또 더 큰 수익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70살, 80살 돼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연차가 쌓이면서 급여도 더 늘어나고 할 테지만 결국 언젠가는 퇴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좀 그런, 그러니까 요즘 사실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보통 요새 90세까지도 많이 살잖아요. 근데 정년퇴직을 거의 60세쯤에 하면은 남은 30년 동안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돈 나갈 때도 많은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참 기술직 같습니다. 기술직 같기도 하고 자영업자라고도 생각을 해요. 소자본 창업. 왜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전 원래 계속 5천만 원으로 하다가 요번 달에는 한 출금을 한 천 얼마밖에 안 했습니다. 계속 여기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본을 5천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 조금씩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6천, 뭐 다음 달에 뭐 7천, 8천, 9천, 1억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사이즈를 늘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사이즈를 늘리고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간 뭐 한 달에 1억도 벌고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남들이 뭐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또 그게 목표를 보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봐야죠. 해봐야 되고. 네, 어쨌든 요번 달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혹시라도 요번 달 수익 안 나신 분들 힘내시고, 정말 아실 거예요. 수익을 내는 방법은 본인이 알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뇌동매매나 이런 걸로 손실을 보는 거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잘 고치셨으면 좋겠고, 요번 달 수익 많이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